여러분 안녕하세요. 이렇게? 여러분 안녕하세요. 하승균입니다. 오늘은 시니어, 즉 노인들에 의한 범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이미 조두순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은 시니어, 즉 노인들에 의한 강력사건들이 잦은 것은 100세 시대라는 기대 수명을 뒷받침하는 건강 및 경제 등 삶의 질이 좋아짐에 따라서 범죄도 증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우리나라 법률은 65세 이상 된 사람을 노인으로 분류합니다. 노인을 주니어에 대비되는 시니어라고도 하지요. 또 어르신으로 축혀 부르기도 합니다. 어르신은 어른보다 높임을 뜻하기도 하죠. 이는 오랜 세월 살아오면서 지식과 지혜를 터득하고 이 사회의 리더로서 덕목을 갖춘 데 대한 사회적 예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. 이러한 어르신으로 남아야 젊은 주니어들의 귀감이 되겠지만은 비록 극소수의 노인들에 의한 행위지만 간혹 경악스러운 사건을 저질러 이 사회의 비난을 면치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당연히 이들 노인들에 의한 범죄는 그 행위자 자신들이 처벌의 가혹한 대가가 따르겠지만은 일반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. 이들 노인들에 의한 파렴치한 범죄 몇 가지를 말씀드리며 정부나 사회 등 각 단체 등에서 무작정 노인들에게 지원 또는 복지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여러 기능, 예컨대 지방자치단체, 또 노인대학 또는 양로원과 복지센터 등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이들 어르신으로 존중받을 수 있는 소양과 덕목을 쌓아가도록 선도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몇 가지 노인들에 의해서 저질러진 강력사건을 소개할까 합니다. 2007년 9월 3일 보성군 등량면 용정리 앞 바다를 지나가던 어선 한 척이 물에 떠있는 시신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. 이 시신은 광주 모 대학에 재학 중인 추모양, 당시 20살이었습니다. 이 추모양은 자기 집에 보성에 놀러 간다고 하고서 연락이 끊어진 채 이날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. 그 후로 며칠 지난 9월 5일 또 다른 남자 시신이 그 부근에서 발견이 됩니다. 이 남자는 추양과 함께 동행했던 김목을 당시 21살이었고 이 학생도 광주의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. 이 두 사람은 일행으로 8월 31일 보성에 놀러왔던 대학생들이었습니다. 특히 9월 5일 뒤늦게 발견된 김모구는 상처가 많이 있었는데 예컨대 두 다리가 골절되는 등 많은 상처가 있었습니다. 그래서 경찰은 이 두 남녀가 애인 관계로 함께 왔다가 어떤 사정에 의해서 동반 자살한 것이 아닌가라고 수사를 하고 있었습니다. 그 이유는 그 조용한 어촌에서 특별한 단서도 없고 단지 두 사람이 시신으로만 발견됐기 때문에 일단은 자살한 사체가 아닌가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. 그런데 이들 시신이 발견된 며칠 후에 또 다른 사건이 발생합니다. 2007년 9월 25일 보성 어시장을 찾은 여자 두 분이 있었습니다. 한 사람은
조모 씨로 가정부인인데 25, 또 안모 씨 역시 26살 가정주부였습니다. 이 두 여인은 모처럼 보성에 놀러 왔다가 어시장에 구경을 나갑니다. 이때 이들을 눈여겨보던 고기를 팔던 사람이 다가와서 바다에 나가 구경 오고 싶지 않느냐, 배를 태워주겠다라고 유인을 합니다. 이 조씨 등은 매우 기쁘게 감을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다고 하면서 그 어부를 따라서 바다로 나가게 됩니다. 이 관광객 안 씨와 조 씨 등을 유인한 생선가게 어부 오종근, 이 사람은 이 두 여인을 자기 선착장으로 가서 자기 배를 태우고 약 20분 거리에 쭈꾸미 작업장으로 향하게 됩니다. 자기 작업장에 도착한 오종근은 이 두 여인이 보는 가운데 열심히 자기 일을 하게 되죠. 하다가 갑자기 태도가 돌변됩니다. 오종근은 자기 하던 작업을 멈추고 두 여인 중에 조 씨를 강제로 선실에 가두고 밖에서 문을 잠급니다. 그리고 밖에 남아있던 안 씨를 강제로 끌어안는 등 성추행을 시작합니다. 그러자 이 안 씨는 격렬하게 반항을 하면서 밀치고 가다가 바다에 빠지게 됩니다. 바다가 빠지게 되면서 썰물에 의해서 멀리 또 내려가면서 계속 살려달라고 허우적거리지만은 오종근은 이를 모른 채 하고 선실에 가두어둔 조 씨를 밖으로 끌어냅니다. 밖으로 끌어낸 오종근은 이번엔 조 씨를 강제로 끌어안고 성추행을 시작하자 역시 조 씨도 강한 반항을 하면서 밀치고 닥치고 서로 뒹굴게 됩니다. 이 과정에 오종근은 물론 조 씨도 물에 빠지게 됩니다. 그러나 오종근은 어부인이 많지 수영에 능숙해서 즉시 자기 배로 올라오고 조 씨도 죽을 힘을 다해서 배 난간을 붙잡고 올라오려고 하자 오종근은 옆에 있던 삿갓대, 이 삿갓대는요 쇠 갈고리가 달린 어구를 끌어들이는 긴 막대기입니다. 이 삿갓대로 사정없이 조 씨를 내려치고 뼈죽은 쇠 끝으로 조 씨를 바닷속으로 더 밀어넣습니다.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을 결국 살해하게 되죠. 이렇게 해서 두 여인이 바다 가운데서 살해를 당하지만은 아무도 본 사람도 없고 탄서도 없고 이 사건이 묻혀갈 뻔했습니다. 그런데 이 조 씨와 안 씨가 오종근의 배에 승선하기 직전에 부두에서 어떤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그 여인이 조 씨에게 내 남편과 통화를 하려고 하는데 내가 전화가 없으니 죄송하지만 핸드폰 좀 빌려주시겠습니까? 라고 해서 이 조 씨가 그 여인에게 핸드폰을 빌려줍니다. 그 여인은 조 씨의 핸드폰으로 자기 남편에게 뭔가를 통화를 하고 조 씨에게 핸드폰을 되돌려 주죠. 이 조 씨가 선실에 갇혀 있을 때 여러 번 119 또는 112에 신고를 시도했으나 통신 불량으로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. 그래서 이 조 씨는 조금 전에 육지에서 핸드폰을 빌려줬던 그 여인이 자기 남편에게 전화한 기록이 있지 않겠습니까? 그 전화번호로 문자를 남깁니다. 문자 내용은 내가 감금된 것 같으니 경찰에 연락을 해서 빨리 배가 오도록 좀 해주세요 라는 문자를 남깁니다. 이 문자를 본 그 남자는 내용이 이상하다 해서 즉시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. 그래서 경찰은 신고자의 내용을 심상치 않다라고 판단해서 수사에 착수하게 됩니다. 9월
6일 날 인근 해상에서 조 씨의 시신이 발견됩니다. 2일 후인 28일 날 안 씨의 시신도 발견되어 있죠. 두 사람 시신을 조업 중인 어부들에서 각각 발견됨에 따라서 시신을 인양해 가지고 국과수 부검에 착수한 결과 두 사람이 모두 심한 타박상 등 상처가 발견됩니다. 이렇게 해서 살인사건으로 보고 수사를 하게 되죠.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목격자를 탐문하고 하였으나 발견 못합니다. 그러나 선착장에 설치된 CCTV를 분석해 본 결과 뜻밖의 당일이 추석날이었는데 유일하게 선착장에 배를 띄운 단 한 척, 그 배는 바로 오종근의 배였습니다. 이래서 오종근은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수사에 착수하게 되지만은 오종근은 한결같이 태운 사실도 없고 부인하게 되죠. 그래서 경찰은 오종근의 배를 집중 수색하게 됩니다. 수색 결과 선실과 또 배 갑판 위에서 다량의 긴 여자 머리와 또 조 씨의 신용카드 그리고 머리끈이 발견됩니다. 이렇게 함으로써 상당한 추궁할 수 있는 자료가 확보됐기 때문에 경찰은 오종근을 상대로 집중 추궁해 본 결과 오종근은 마지못해서 두 사람을 살해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됩니다. 조 씨와 안 씨의 사건이 오종근에 의한 살인사건으로 밝혀지자 경찰은 앞서 20일 전에 추양과 김양, 즉 두 사람이 동반 자살한 것으로 봤던 사건을 다시 수사하게 됩니다. 이 사건도 역시 오종근의 범행이 아닌가 보고 이제 수사를 착수하게 되는데 강력히 부인하게 되죠. 그러나 어느 정도 심증을 굳힌 경찰은 추양의 핸드폰 내용을 분석하게 됩니다. 그 결과 추양의 핸드폰은 바다 가운데서 119에 4번을 통화를 시도한 흔적이 나옵니다. 그러나 3번은 연결 불량으로 안 되고 4번째는 짤막하게 웬 남자 목소리가 나옵니다. 남자 목소리는 어디다 무전하는 거냐? 라고 강한 전라도 사투리와 거친 말소리로 위협을 가하는 목소리가 확인됩니다. 그래서 경찰은 음성 분석 전문가를 통해서 분석해 본 결과 바로 오종근의 목소리였습니다. 그러나 오종근은 철저하게 부인하고 자기는 관련이 없다라고 해서 수사에 난관이 부딪힐 무렵 극적 반전이 일어납니다. 근처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한 어부가 던진 그물망에 웬 디지털 카메라가 걸려 올라옵니다. 이 디지털 카메라를 확보한 어부는 바닷속에 이게 건져올 수가 없는데 이상하다 해서 경찰에 신고하게 되죠. 경찰은 이 디지털 카메라를 복원을 해본 결과 여러 장의 오종근의 모습이 발견되는데 오종근이 배 위에서 쭈꾸미를 건지는 모습 또는 배 위에서 작업하는 형태의 사진이 있었는데 그 사진은 바로 추양이 감사의 표시로 오종근의 작업 현장을 사진 찍어서 나중에 오종근에게 줄 생각으로 찍었던 사진이었습니다. 이래서 그 사진에 오종근의 배가 추양과 김모군을 실었다는 선명한 증거가 남게 되죠. 이렇게 해서 경찰은 두 남녀를 오종근이 살해했다는 걸로 확인하고 조사에 착수한 결과 결국 마지못해서 오종근은 범행 사실을 인정하게 됩니다.
이 조용한 어촌에서 불과 20일 만에 오종구는 선량한 사람 4명을 바닷 가운데로 유인해서 살해합니다. 이 조용한 어촌에 평소 단순 폭행 사건 하나 없던 어촌에, 그것도 나이 70에 아주 작은 힘없어 보이는 고령자가 젊은 애들 4사람을 유인해서 이런 끔찍한 범행을 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. 이 소식을 접한 전 국민은 경악을 금치 못하게 한 사건입니다. 오종은 그 후로 재판을 통해서 2010년 사형을 선고받습니다. 그러나 아이러니하게 오종근은 사람을 4명을 살해했음에도 대법원에 사형은 인간의 존엄성을 해친다라는 이유로 위헌 심판 청구 소송을 하게 되죠. 물론 기각됩니다. 이 오종근의 행위는 자기 자신의 삶을 파괴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의 전체 삶이 무너집니다. 2008년 아들 둘 중 한 아들이 수치심과 절망에 빠져 투신 자살을 합니다. 오종근은 현재 63명의 사형 선고를 받은 피고인 중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입니다. 오종근은 전형적인 사이코패스였습니다. 오종근은 폭력 전과가 하나 있지만은 실형 산 것도 없고 그다지 크게 잘못하고 사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. 단지 일찍 부모를 잃고 초등학교도 5학년에 중퇴하는 등 어렵게 살았지만은 동네 사람들에 의하면은 조용한 사람들과 다만 다른 사람들과 대화가 별로 없었다라고 합니다. 한편 현장 검증할 때 담당 형사가 오종근에게 왜 죽였느냐라고 물으니까 오종근은 자기한테 배를 태워달라고 한 게 잘못이다. 내 잘못이 아니다. 그 많은 배들 중에 왜 하필 내 배를 태워달라고 했냐? 또 돈 안 받고 공짜로 태워준다니까 낼름 탄 그 사람들의 문제 아니냐? 그 사람부터 이미 내가 더 불행해졌다. 죽은 사람들은 이미 죽었지 않느냐? 살아있는 나는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고 지금 몸까지 아프다. 라고 얘기했을 정도입니다. 보잘것없던 이 오종근 이 사람은 이와 같이 4명의 사람을 죽이고도 단 한 번도 자기에게 희생된 피해자들에게 미안하다 또는 그 가족들에게도 미안하다고 한 사실이 없습니다. 오늘 처음으로 시니어 즉 노인에 의한 이와 같은 끔찍한 범행의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살인사건을 특별히 예로서 말씀드리게 된 배경은 처음 말씀드렸듯이 노인들 즉 어르신들이 사회 젊은 층으로부터 존중을 받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솔선수범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렇다면은 기초단체 등 각 사회단체, 각 기능을 통해서 무작정 노인들 또는 시니어들에게 복지 혜택이나 지원만 할 것이 아니라 여러 기능을 통해서 이들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고 존엄성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교육을 통해서 또는 많은 사회 각 기능을 통해서 이들 노인들에 대한 제고가 필요합니다. 이 노인들이 존중을 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교육 기능을 강화해서 이들에게 많은 선도를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 다음에 뵙겠습니다.